입법 전문 변호사 조용주입니다. 예, 그동안 뭐 1월, 2월 동안 무슨 이민에 대해서 큰 획기적인 무슨 뉴스는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공화당 하원에서 몇몇 뭐 플로리다라든지 몇몇 하원 의원이 불법 체류자 특히 그 다카에 해당하는 드림 법안에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영주권을 주자. 우선 10년에 걸쳐 주면서 매년 뭐 1000불씩 페널티를 내게 하자. 물론 텍스도 내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국경 강화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특이한 사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또 업데이트 시켜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시민권자의 그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시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법 체류자는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예외가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의 친부모,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죠. 물론 여기서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만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왔다든지 이럴 경우는 아주 특별한 뭐 레퓨지라든지 난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자로 입국을 하든지 아니면 무비자로 입국하든지 무비자도 정식으로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그 입국 심사를 받고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거죠. 그래서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이거나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사랑에 빠져서 시민권자 결혼했는데 그 당시 결혼할 당시 불법이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또 고려할 사항이 있죠. 뭐 범죄가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게 다 클리어된 사항이라면 영주권 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나는 시민권자 결혼했고 난 합법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이제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기 결혼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시 많은 이제 그 곤란을 겪는 이제 커플이라 할까 이제 부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워낙 그게 많았기 때문에 이민국 내에서도 가짜 결혼이냐 진짜 결혼이냐를 이제 판별해내는 나름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반드시 합니다. 시민권자 결혼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결혼이냐 아니냐. 사랑해서 결혼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로만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약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서류, 다큐멘터리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 결혼이 진짜라는 보나파이드 매리지라고 그러죠. 보나파이드, 진짜 결혼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이제 서류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아이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아이라는 거는 사랑의 결실체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을 경우는 이제 그거는 거의 뭐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또는 뭐 임신 상태라든지, 뭐 이럴 경우도 제일 좋았겠죠. 이제 그런 걸 빼고 제일 중요한 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의 공동명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자, 조인트 어카운트라고 하죠. 조인트 어카운트, 공동명의 이제 재산인데 특히 은행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공동명의란 건 뭔가 하면 이제 배우자, 남편하고 와이프가 공동명의다 그러면 은행에 이제 공동 계좌 갖고 있다 그러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냥 100% 돈을 빼가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동재산이라는 거죠. 근데 내 거자, 내 거이자, 내 배우자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전액 인출해가도 상대방 모르게 전혀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동명의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인터뷰를 위해서 이제 공동명의, 시민권자 결혼한 다음에 공동명의를 하면 안 되죠. 은행 같은 경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은행에다가 공동명의만 달랑 만드는 계좌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야죠. 뭐 예를 들자면 가스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뭐 한인 마트에 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미국 마트에 가서 크레딧 카드로 살 때 사고 나서 이제 페이를 하잖아요. 그때 공동명의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트랜잭션이 있는 현실적으로 있는 그런 공동명의가 필요한 거죠. 공동구자가 필요한 거지. 그냥 은행 공동 계좌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민 구입하실 때 가짜 결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생각 못 하시고 그냥 공동 계좌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시민권자와 사랑에 있어서 진짜 결혼하신 분들은 제일 중요하실 게 은행, 특히 은행의 공동명의 하실 때는 그 은행 계좌를 현실적으로 사용,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ctually 사용하는, 유저하는, 그래서 트랜잭션이 진짜 발생한 이제 그런 공동 계좌를 은행 계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런 계좌를 열어서 공동 계좌를 열어서 이제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만약 집이 없이 렌트를 산다 이랬을 경우는 그 렌트의 공동 명의자, 렌트를 빌리는 사람이죠. 리스를 빌리는 사람의 공동 명의가 부부일 경우가 좋습니다. 또는 뭐 이제 모계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실 경우도 집의 공동 주인이 부부라는 걸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사실 이 재산상의 공동 명의가 진짜 결혼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랄까 이제 그런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그 위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 좋은 예가 뭔가 하면 그 두 부부가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하는데 수혜자가 상대방인 거죠. 배우자일 경우. 이것도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젊으신 부부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을 미리 들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사망했을 경우 받아야 되는 베니피셔리, 수혜자가 부인이 아니고 부모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는 당장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아주 좋은 이게 결혼이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정적인 것, 금전적인 것, 재산, 금전적인 재산, 금융 뭐 이런 거 어떤 이런 금융 재산에 대한 공동 명의에 대해서 다큐멘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 명의, 금융 재산에 있어서의 공동 명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재산에 있어서의 공동 명의, 어떤 재산에 있어서의 공동 명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는 게 제시하는 게 인터뷰시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 과정은 연애를 해서 결혼한 거기 때문에 연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사자밖에 몰라요. 제3자가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제3자가 모르는 당사자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의심을 하게 되면 두 분을 따로따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인터뷰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부인은 밖에 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인터뷰가 끝나면 부인이 다시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남편한테 물어봤던 똑같은 인터뷰 질문을 부인한테 해서 그 답변을 서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을 서로가 답변을 다르게 했다. 그랬을 경우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결혼이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예가 이런 거죠. 오늘 아침 뭐 먹고 왔는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또 오늘만 이제 단독주택에 산다면 또 단독주택에 차 거라지가 있을 경우 차를 거라지 속에 넣어놨는지 밖에 놔놨는지 뭐 아니면 베드룸을 그려보라 그런다든지 베드룸에 그 위에 등이 있는지 등이 없다면 스탠드얼론 그런 등이 있는지 뭐 침대 사이즈는 뭔지 퀸 사이즈인지 킹 사이즈인지 사실 이런 거 같이 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는지 당사자만이 아는 거죠.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질문을 할 때 구체적이고 당사자들 아니면 모르는 질문 뭐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생각할 때 뭐 남편의 옷이 몇 벌이냐 뭐 이런 건 안 물어보죠.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아니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갔다 왔는지 1월 1일 날 뭘 했는지 사실 이런 거는 부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또 프로포즈 할 때 어떤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두 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사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은 사진은 그렇게 인터뷰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진을 이제 여러 가지 사진 준비해 제출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 경험에는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 경험에는 인터뷰 직원이 사진을 자세하게 본다든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진은 포토샵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진의 중요성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물론 사진도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건 맞지만 사진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재정상, 재산에 있어서의 공동명의, 이거를 또 어떤 트랜잭션이 있는 은행 공동 계좌,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죠.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 직원이 두 분 어떤 이제 코트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뭘 했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코트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게 상당히 큰 일인데 그냥 코트에 혼인신고하고 그냥 끝났냐.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밥을 먹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식당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었냐. 이런 거 다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결혼한 지 10년, 20년 돼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거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미국의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신 분이 어떤 무비자로 들어왔던 관광비자로 들어왔던 학생비자로 들어왔던 뭐든 간에 들어올 당시부터 나는 결혼하러 왔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관광비자는 관광이 끝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비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비자는 공부 끝나면 들어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시민권자하고 결혼한 이유는 그 사이에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입국할 때부터 나는 결혼하러 왔다 이랬을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관광비자의 목적이 맞지 않는 거죠. 만약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초청해서 초청비자로 온다든지 약혼자 비자로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생겨서 물론 그 전부터 사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민국도 뭐라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입국할 때부터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왔을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입국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이죠. 결혼과 입국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어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제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뭔가는요. 인터뷰가 사실 되게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어떻게 안 떨리겠습니까? 다 떨리죠. 진짜 결혼이고 아이가 있더라도 인터뷰는 다 떨리죠. 그래서 너버스하고 떨리는 건 다 알지만 가능한 한 너버스하지 않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한 태도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뭐 건방지게 보인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당당한 태도 그리고 단정한 옷도 되게 중요하죠. 단정한 옷, 당당한 태도 그리고 이제 뭐 요새는 마스크 쓰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미소 같은 것도 중요하고 아이 컨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떤 뭐 건방지게 보인다든지 인터뷰를 무시하는 태도 같은 거는 결코 어떤 인터뷰 승인을 위해서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서 준비하신다면 또 그게 또 두 분이 사랑하셔서 결혼한다면 전혀 영주권을 받으신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터뷰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너버스해요. 긴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나왔을 경우 아무리 진짜 결혼이라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터뷰 갔을 경우는 너버스하고 실수하고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뭐 인터뷰가 해서 좀 좋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취업인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취업인보는 약간 좀 인터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다시 이 기회에 비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시민권자의 결혼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에 있어서 인터뷰 시 중요한 사항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산상의 어떤 공동명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뭐 어려움 없이 사랑하시면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또 이민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미국 전체 정치라든지 뭐 이런 사안이 있으면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